부모님과 같이 살 당시 아버님이 재개발 지역에서 관리 처분을 받으셨는데요. 그 후 5년 안에 아들이 결혼해서 세대 분리하고 또 다른 지역에 주택을 구입해서 분양 신청을 하였는데 분양권을 못 받는다. 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겠습니까? 이게 투기과열지구에서 일어나는 얘기인데요. 공포의 재당첨 금지사항이라고 그러죠. 그 내용을 한번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비법 72조에 보면은 분양 공고 및 분양 신청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이제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데요. 1항서부터 7항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보는 거는 1항이 아니고 6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항이죠.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 요거는 이제 조합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제1항 제4호 감옥의 분양대상자 및 요거는 이제 일반 분양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그 세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17년도 10월 24일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기과열 지구 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또 일반 분양을 받을 때에는 재당첨 전매 제한에 대한 것을 또 100%는 모르더라도 8, 90% 정도는 알고 가야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투기과열 지구 내 정비 사업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투기과열 지구 내에 있는 제휴에서 관리처분을 받았는데요. 이거 투기과열 지구로 갔을 때는 이게 이제 재당첨 금지사항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기과열 지구에서 투기과열 지구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또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근데 조합원은 이제 최초 관리처분인가 이러죠. 이렇게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다 보면 관리처분 변경일이 자꾸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상당히 오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 그러니까 맨 처음 난 관리처분 인가일이 당첨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분양자는 분양 당첨이겠죠. 뭐 특공이 됐든 아니면 또 내가 청약 통장을 써서 당첨이 되더라도 이것은 이제 그 당첨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체크됩니다. 그것도 역시 투기과열 정비구역 정비사업장에서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장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투기과열 정비사업이 아닌 지역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뭐 당첨된 거는 몇 개가 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죠. 적용사업장이죠. 적용사업장은 재개발하고요, 재건축, 근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가지가 되는데 뭐 수용 방식도 있고 뭐 자기 개량 방식, 뭐 환지 방식도 있는데 그게 또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적용이 됩니다. 선정일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은 관리처분 인가일, 그 다음에 일반 분양자는 당첨일이 이제 선정이 되는 거고 5년 안에는 분양 신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드려드렸죠.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죠. 남편과 어머니, 아들 셋이 동일 세대원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관리처분 인가 분양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게.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또 5년 이내에 또 결혼하고 또 세대 분리하고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자, 자식이 분양 신청했을 경우에 이 자식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얘기죠. 이게 청구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세대 분리하고 결혼하고 또 세대 분리까지 돼 있는데 이걸 가져가 당첨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냐. 근데 국토부 질의 결과 당첨된 날을 같은 세대로 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양 신청할 수 없다. 그럼 이게 즉 현금 청산이 된다는 얘기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법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 아버지가 이제 이 관리처분 그 신청할 당시로 얘기죠. 그래서 그 이후에 5년이 지나서 이 분양 신청한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지만 5년 이내에는 자식이 결혼하고 세대 분리한다 하더라도 주택 구입해서 하실 때는 분양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이게 그 재당첨 금지 사항입니다. 자, 한번 또 들어보죠. 이게 2017년 이게 8위 대책에 나왔죠. 2017년 8위 대책에 서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 25개국 전체가 이제 이게 그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일 날 이게부터 적용이 되고 20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이 주택을 1, 2, 3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관리처분을 받았고 이게 관리처분을 또 받았어요. 그때 이것도 지금 이제 이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이럴 때는 법 이전에 이게 이 관리처분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때는 뭐 3개가 아니라 4개라도 다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8위 대책의 이제 이 대책의 그 주요 그 문화를 보면은 그냥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라는 그런 그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7년 10월 24일 시행 이후에 이분이 이거를 또 하나 취득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걸 다 끌어다 보겠다는 얘기죠. 이걸 다 끌어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 재당첨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10월 24일 날 샀는데 이쪽 지역에서 또 하나 샀어요.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는 이때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택 1, 2, 3.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 투기과열 지구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4개가 다 요거는 뭐 재당첨 금지 조항에 걸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투기과열 지구 지정된 이후에 샀다 그러면 이때는 재당첨 금지 사항에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분이 이 당시에 이제 취득해서 관리처분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여기는 이제 관리처분이 아니고 이가 이제 투기과열지가 이때 지정이 됐다. 그 이것도 문제될 거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투기 지역에서 투기 지역으로 가는 것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거 2017년 10월 24일자가 이 날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전에 관리처분을 받았냐, 이 이후에 또 취득을 해서 관리처분을 받았냐, 거기에 따라서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다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그 이후에 했으면은 그때는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복잡하게 뭐 여러 가지 되는데 저도 또 그게 뭐 많이 알고 있지는 않고 이렇게 요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우리가 이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다음에 이제 주거환경 개선지구 이런 거에 들어갈 때에는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가야 큰 손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정 뉴타운에서 20년 경력을 쌓은 그 기반으로 지금 초기 재개발지 사업지를 발굴해서 투자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2-3번 정도는 또 임장을 다니고 있어서
또 요새 또 서울 시내에 또 핫한 곳도 여러 군데를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은 이쪽 번호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화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